구독과 시청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TV, 펀드 매니지먼트 견의 주식고견이 TV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만약에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대응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투셀 5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33,200원까지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거의 한 95% 정도의 수익률이 났더라. 시가총액 5천억 가까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적자가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난신적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적자 종목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가족들의 등에 칼을 꼽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지 않아도 여러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당사는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아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굳이 이 제약과 바이오를 갖다가 포트에다가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 포트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 내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늘리는데 문제가 없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가지고 하는 실제 퇴직 이후의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절대로 어떤 가게를 인수할 때 적자인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는 용감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금을 갖다가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난신적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족의 등에다가 칼을 꼽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투셀에 대해서 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로 주말 내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틀린 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린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꿈과 비전은 사실상 언제 진행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겠죠. 단기적인 등락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꿈과 비전은 대표이사와 여러분들의 간극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급여 받고 뭐 받고 이렇게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급여 받은 거를 갖다가 모아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이 나오지 않는 순간 이거는 그 순간 지옥이 되는 거라고 제가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 보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글을 만약에 게시판이나 친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큰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쓰신 내용을 보면은 인투셀이나 뭐 바이오 몇 개가 있지만 나머지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자신의 인사이트를 내놓았어요. 근데 보면은 일관성이란 게 없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다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는 일은 하시면 안 된다. 자,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봉 마무리가 되었죠. 초반에 엄청난 따상이 있었는데 여기 올라가는 거 절대 하지 않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갔겠죠. 올라가고 종가 형성이 여기가 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게 음봉이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올라갈 거다? 아닐 거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냥 적자 회사니까. 적자 회사에서 단기간에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뽑기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투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시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요 두 가지만 계산해 보신다면은 답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이오 비즈, 또 바이오라고 적혀 있어서 약간 애매하네요, 그죠?
금요일자로 마이너스 10.46%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2,500억 미만이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적자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당기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들이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업이익률 보시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임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적정 주가에 있느냐 아니냐, 요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번 거쳐야 어떤 종목들은 고평가라서 여기서 공매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저평가가 돼서 우리처럼 좋은 종목을 찾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담글로벌 상장회사잖아요. 여기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업의 현황을 보시면은 당사는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히알루론산 및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스킨 부스터와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죠. 스킨 부스터와 필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료가 좋고 마진율이 맞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 능력 및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번 분기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캐시카우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그렇지만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아까 보셨던 인투셀과 다르게 이 종목은 매출을 내매도 불구하고 여기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흑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가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에 사실상 초반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일 4일 만에 최고점 25,500원에서 지금 16,5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4거래일 만에 거의 30% 이상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14,000원대까지는 어쨌든 버티고 추매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적정 주가도 아니고 고평가 위주로 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뮤노온시아 여기 보시면 5,880원으로 11.1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시가총액 4,293억 원이죠. 그죠? 이건 역시도 적자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당연히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한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또 이것도 면역 항암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에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알고 있느냐. 요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를 재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승리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예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신규 상장이라서 사서 물렸다 이러시는 분은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겠죠. 왜냐? 저는 실전 투자에서 이런 종목들로 절대 하지 않고 상위권 수익률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들어가서 복불복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빵 터지면 1등 하는 거고 빵 터지면은 정규 꼴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또 유한양행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 이건 역시도 사실상 가치평가에 대해서 책정을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포트폴리오 배제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포트 보시면은 12,630원으로 마이너스 6.24%.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559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00억 미만이면 웬만하면은 주린이들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가벼울수록 변동폭이 크고 그 변동폭에서 사실상 주린이일 경우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목표 주가가 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에서 이렇게 변동폭을 보이면은 손절하고 내가 손절하는 순간 갑자기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뭐 한양 SW 헬스푸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유지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 당사는 스낵류, 핵상차, 음료 등 이렇게 간다. 바이오 포트라고 해서 바이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낵일 거예요.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들 중에 바이오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보는 그런 습관은 꾸준하게 들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낵에서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 뭐 이런 식으로 로즈 히퓨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얼마나 매출을 크게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처참합니다. 기존에 있던 설비를 갖다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고정비만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매출 총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그 대규모의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맛조차도 뭐 꾸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해외 시장 쪽을 좀 봤더니 당사가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등으로 현재 빠르게 진출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코스트코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트코로 인해서 그러면 향후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 코스트코 자체가 유통마진 자체를 갖다 엄청나게 남기는 회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판매자에게 주는 정산 시일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긴 회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금 유동 자체를 갖다가 판매자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활로 맛과 뭐 여러 가지 등의 경쟁력만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즉 현재 추세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평가를 잠깐 봤는데요. 보시면은 별 1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최근에 있었던 5개. 그런데 요거 차이가 보이시나요? 20년도 11월 2일자고 23년도 5월 1일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를 갖다가 잘했다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뚫리는 겁니다. 코스트코가 여러분들 아무나 뚫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면은 17,870원에서 지금 12,63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황부터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세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일 뿐인 거고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걸 갖다가 뭐 사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TC 머티리얼즈 5,270원 마이너스 2.41%, 시가총액 1,800원이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보다 시총이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훨씬 더 무난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 부분은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경우 보시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인 구리를 활용하여 전력 인프라용, 전장용, 가전용 소재 및 모터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섹터인 거는 아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요 구리를 이용해서 초과 케이블 및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변압기 및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섹터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주가만 사실상 낮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보다 이거를 한번 가치주, 성장주로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겠죠.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중이 좀 높은 곳이 전력 인프라 부분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있을 전력 교체, 그런 AI로 인한 전력망 교체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이제 그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금 집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프라 구축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되는 자금이 딜레이가 된다는 법에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액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가동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의 원재료는 구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변동폭이 상당히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더라. 그래서 구리 가격이 조금만 안정세만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 회복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C 머티리얼즈 지금 보시면 7,100원부터 단기간에 5,27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0% 정도 이것도 감소를 했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거는 조금 보류하시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구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과 관세 때문에 지금 성장 자체를 갖다 못하고 있는데 경기 부양책으로 어떠한 부분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또 구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성장성을 이룰 때 구리 가격 급등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성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인프라에 대한 교체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건 역시도 가격대가 올라가지만 매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우리 바이오 제약은 사지 말자. 왜?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소중한 돈을 적자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안 된다. 만약에 투자를 할 돈 많다, 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뭐였죠? 시간에 투자를 해라. 그죠? 그 다음에 2번 확실하게 정보를 알아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에 대해서 뭐 약사 의사가 아닌 다음에는 알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IPO를 바로 한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 이미 적정 가격 이상에서 고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고평가된 종목을 갖다가 덥석덥석 산다. 이거는 사실상 주식의 기본 중인 기본인 투자에서 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세 번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저평가가 됐다고 하지만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무료 이런 정보들 중에 쓸모없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진짜 채널을 찾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채널 외에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주식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저 스스로 논문이나 책이나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무료 정보들, 특히나 오픈되어 있는 쓸모없는 정보들은 모두 다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노이즈로 너무 지쳐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이용하셔서 종목 편안하게 받아보셔도 좋고요. 지금 너무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찾아오셔서 무료로 종목 분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잘라내셔야 돼요. 금융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금융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